시험을 본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수능 보러 가니까 5일 남았나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날이 오죠. 선생님이랑도 마지막 수업이죠, 오늘이. 선생님이랑 길게 본 사람들은 2년 보는 사람도 있고요. 2년 정도 본 사람이 있고, 짧게 봤다면 한 6개월 이상 수업을 했는데, 네, 아쉬운 것도 좀 많긴 하지만 열심히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오늘 다 왔네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네. 우선은 수능 보러 가기 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이제 5일 남았으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중점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뭐 별거 있겠냐. 한참 독감이 엄청 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면역력이 좀 약하다 싶으면 웬만하면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많은 곳에 갈 때. 심지어 예전에는 그런 애도 있었어요. 나 아프면 다 같이 아프다고 하고 막 지가 감기 걸려서 여기저기 퍼뜨려 다니는 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피해 보지 마시고. 어디나 빌런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늦게 자는 거는 안 좋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래서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웬만하면 되도록 10시에 자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그러해요. 일찍 일어나야 조금 뭐가 돌아갑니다. 특히 시험 전날에 잠이 안 올 거예요. 모르겠어. 잘 잘 수도 있는데 잘 자면 다행인데, 부담감이 좀 적은 사람들한테는 뭐 그닥 그렇게 시험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대부분 큰 시험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인생일 때 아마 가장 최고의 큰 시험이 될 거거든요. 막상 그날 되면,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벌써 떨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긴장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진짜 그 전전날, 심지어 이제 예비소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실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막 뉴스에서도 막 때리고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고 막 이러면 조금 긴장도 많이 됩니다. 그거를 내려놓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런 뉴스나 뭐 약간 그런 자극적인 것들은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자고, 8시간이면 내가 보기엔 충분히 자는 거니까 잘 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텐데, 뭐 대부분 많이 알고 있지 않나요? 선생님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부를 하되 너무 그게 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나의 성적이 바뀔 수 있는 오차범위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 문제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대별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휴식을 주셔야 됩니다. 지치면 안 돼요. 이게 조금 체력도 좀 남겨놔야 되고 공부력도 남겨놔야 되는데, 너무 안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근데 남은 기간 동안 쉴게요 라고 하면 감 떨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프 모의고사를 준 이유도 진짜 미친듯이 우리가 100분을 풀고 나면 솔직히 힘들어요. 지치기도 하고요. 한 번씩은 저렇게 푸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하프 정도 15개씩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컨디션 조절을 좀 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멘탈.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면접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시험 보러 갔다 온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랑은 좀 체감도 많이 다릅니다. 저번 선생님 분명히 부탁한 게 있어요. 물론 이 시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험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고 가세요. 시험날 막상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진짜 긴장이 많이 되는 이유가 어쩔 수 없는 게,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부모님들도 막 뭐 이렇게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주위에도 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고, 시험장 앞에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막 응원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되게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건 떨쳐내고,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시험 끝나고 뭐 할까를 생각하세요. 내가 이 시험을 망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나는 오늘 나의 모든 사활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날 하루에 내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요. 안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로 부담감을 갖게 되면, 사람은요, 좌뇌와 우뇌가 다 공존하는데, 이 두 가지 뇌를 같이 쓰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긴장을 많이 하거나 부담을 많이 갖게 되면, 감성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성적인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러 갔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풀다가 거기서 망치면 머리가 하얘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나 시험 망했다. 그럼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멘탈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누워서 잠이 안 오면 뭐 사탕과탐을 공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죠? 산책을 추천합니다. 핸드폰 하지 말고요. 밤에 핸드폰 하는 거 되게 안 좋다고 했어요. 휴치가 왜 몸에 안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극적이거든요. 얘는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책은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지만 이게 자극적인 쇼츠나 이런 것들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필터링 없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뇌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한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5일 동안만 이러면 핸드폰 살짝 멀리 하시고요. 이상한 뉴스 보지 말고,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말고, 짜증 거 보지 말고. 그리고 이제 수학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은 기간 동안 라고 하면 새로운 문제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시고 다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다시 푸는 건 별로고, 본인들이 많이 틀리는 9번 때부터 13번 때까지 20번이나 19번이나 20번 이런 거 27, 28 이게 내가 맞아야 되는데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내가 맞아야 되는데 틀리는 문제 위주. 그래서 풀었던 문제들 집에 가면 아마 분명히 말고 선생님 겁나 줬잖아요. 응투모의고사, 파이널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내가 계산을 틀렸다거나 내가 어설프게 잘못해서 틀렸던 문제들, 엄청 어려운 문제를 다시 풀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억 안 납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하지만 이번 문제 때들은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들은 꼭 다시 푸는데 눈으로 푸는 건 금지입니다. 가려놓고 다시 푸세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시험에 갔는데 나 이거 저번에 풀었어 하는데 안 풀리면 그때부터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멘탈을 잡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는 국어를 잘 봐야 됩니다. 수학의 사활이 국어에 달려 있습니다. 국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가 국어를 망쳤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나는 멘탈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 멘탈이 수학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일단 국어를 잘 봐야 되지만 국어를 못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어는 국어고 수학은 수학.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칸막이를 다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국어 시험이 끝나고 그 반 안에 누군가가 국어를 맞추는 애들이 있으면 듣지 마세요. 걔네가 그게 맞다고 얘기해도 내가 만든 건지 걔네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그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쟤네가 저게 답이래. 그럼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네? 이 생각을 하면 수학 시험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요? 국어 그거 내가 맞았을까 틀렸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다가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하나 푸는데 분명히 9번 때나 10번 때인데 쉬운 거예요. 근데 안 풀려요. 그게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랬지 내가? 넘어가세요. 버려요. 그 문제 때문에 나머지 문제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풀잖아요? 다시 가서 풀면 그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거기서 멘탈이 깨지 말자고요. 중간에 나는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을 할 바엔 차라리 문제 하나 더 풀고 풀 게 없으면 노가다라도 푸세요. 그냥 케바케 다 해요. 시간 잘 가거든요. 그럼. 그러지 말자고. 멘탈 바사삭 안 됩니다. 알겠죠? 후회한다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미쳤구나. 내가 왜 그랬지? 나중에 다 맞춰보면 그 국어가 내가 맞을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다 드세요. 신경 쓰지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너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을 겁니다, 아마. 점심? 안 먹힙니다. 이건 100% 물론 잘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먹혀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을 사가면 죽을 쓴다고 해서 죽은 지향하는데
부모님이 싸주실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물개, 뱀밥. 뭔지 알죠? 약간 물 많이 넣어서 지은 밥으로 싸가고, 반찬 많이 싸갈 필요 없습니다. 안 먹힌다니까요. 먹힐 것 같니? 전혀 안 먹혀요. 그래서 간단하게 김이나 장조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그냥 몇 입 사서 먹고 그냥, 그러면 진짜 끝납니다. 진짜. 진짜 안 먹혀요. 물론, 진짜 기력을 다 쓰고 배가 고파서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습니다. 알죠? 배부르면 우리는 점심시간 이후에 졸리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과목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점심시간 잘 드시고 중간중간에 간식 같은 거 좀 챙겨 가세요. 알겠죠? 선생님 저거 사놨거든요? 저 포도당 캔디예요. 저걸 시작할 때 저게 저 상태로 들어가서 만약에 걸린다고 싶으면 저걸 랩으로 이렇게 하나씩 싸가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먹으세요. 당 떨어져요. 진짜 당 떨어져요. 당 떨어지는 게 어떤 건지 알지? 근데 내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러면 피곤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면 당이 쭉 빠지면 기운이 없어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한 시간 끝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콜릿도 괜찮긴 한데 초콜릿 먹으면 또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저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풀었을 때 보통 우리가 선생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맞아야 이게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야 되는 문제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맞고 나서도 자, 여기는 배웁시다. 이 세 문제 중에 확통도 마찬가지고 확통은 좀 더 쉽기도 하고요. 세 문제 중에 아니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쉬운 게 나옵니다. 선생님 지금 보기엔 그래요. 지금 형평성이 약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몰라요. 근데 문제를 선생님이랑 많이 푼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아까 풀었던 것처럼 등비가 나와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등비가 나올 거예요. 이적 같은 경우. 그죠? 확통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케바케가 나오고 하나는 통계가 나올 겁니다. 통계는 무조건 맞아주셔야 돼요. 확통은 여기서. 통계 무조건 맞아주셔야 돼요. 케바케를 나중에 푸세요. 확통은. 그거 풀다가 통계 못 풀면 안 돼요. 통계 생각보다 쉬워요. 맞으셔야 되고. 미적도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계산이 나옵니다. 내가 매번 얘기했죠. 그건 무조건 맞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딱 세 개가 있는데 풀다가 막혔어요. 그러면 하나가 분명히 풀다가 무리하게 되면 이거 계산이 더럽냐라고 하면 일단 멈추세요. 그럼 나머지 풀고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계산을 푸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느 정도 좀 잘 하는 패턴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간 체크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시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시험 보러 가기 전도 후도. 근데 이제 선생님 얘기하지만 가서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내가 몇 년간 공부했었던 걸 그냥 다 하고 나오겠다. 이 생각만 하고 가세요. 부담감 없고 그냥 내가 오늘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까지만 하고 알겠죠? 그렇게만 시험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이 되면 뭐 하라고요? 들어가서 앉은 다음에 그 생각하세요. 끝나고 뭐 할까? 끝나고 뭐 먹을까? 이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조금 내려놔집니다. 긴장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건 본인한테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컨트롤. 그리고 그날까지 아프면 안 됩니다. 진짜 아프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 다른 선생님 아는 사람들 중에는 독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액 맞고 막 이러고 있어요. 컨디션이 다시 안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그게 또 뭐가 안 좋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아팠는데 내가 손해본 거 아닌가? 그럼 그게 또 짜증이 나고 약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시 성적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쪽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은 수능을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잘 봐서 나중에 또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많이 보거든요. 대학에 가서도 시험을 보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졸업 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 통과 못하면 다시 또 들어야 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논문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회사에 들어갈 거면 입사 시험도 있고 입사 면접도 있습니다. 그런 큰 시험에서의 멘탈 관리를 좀 잘하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잘 봐야 되긴 하지만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못 볼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또 대학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재수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그때 생각하시고 그걸 미리 땡겨서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 그게 본인한테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뭐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걔가 나랑 같은 과에 같은 대학을 쓰지 않는 이상 왜 비교합니까? 뭐로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닌데? 걔가 뭐 대학 잘 갔다고 해서 대학 갈 일 없고 그냥 축하해주면 되는 거고 나도 다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도 선생님 친구들 중에도 되게 지금 잘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뭐 좋은 대학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걔가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는데 걔는 되게 열심히 살아오네. 그게 보이거든요. 그냥 운이 없어서 걔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는 것 뿐이지 그냥 그 이후로 그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옛날처럼 대학이 네임 딱지처럼 따라다니는 건 맞긴 하지만 삶은 모르는 겁니다. 살아봐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발판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입시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오시고 그냥 내가 하나의 뭔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보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생각에.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좀 마무리 잘 하시고 혹시 뭐 전날에 멘탈이 가산하시거나 긴장이 되거나 이러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연락하셔도 상관없어요. 중간중간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셔도 되고 시험이 끝나고 연락을 하셔도 되고 뭐 언제 시간이 되면 선생님 바빠지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다 같이 모여서 뭐 밥을 먹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 언제든 오케이. 본인들은 이제 바쁠 테니까 내가 바쁜 게 아니라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단톡방에다 선생님 올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되고 중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톡을 주시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만큼 해결해 주겠습니다.